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 정치권 대응하는 모습, 국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부 총질까지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먼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의 회담도 수용하겠다라면서 청와대 회동 제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5당 회동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청와대 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만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저 자세의 절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엄청 좋아하지요. 죽창가를 SNS에 올렸는데 동학농민운동 상징곡이죠. 이와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전략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죠. 상당히 좀 막말에 가까운 발언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관련된 녹취를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과 반응에서 좀처럼 국익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국익 대신 선동과 자극, 분열이 읽힙니다. 그래서 너무나 착잡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닙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들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입니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예, 노영희 변호사. 저는 유승민 의원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만 강경하냐, 북한하고 중국이 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저자세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한테 저자세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일본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외교를 펼치고 있고 계속해서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북한하고 중국에 반이라도 해야 된다.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저자세를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최진중 변호사. 저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그래요? 없는데요. 과연 노 변호사님 유승민 후보의 의원의 페이스북을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 지금 현재 청와대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유승민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유승민 그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사태를 오래 끌면은 치명상 입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좀 전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냈는 발표에 보면은 오래 끌면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누구의 상황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증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래 끌면은 생산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중국이 사드를 보복한다고 하면은 시장을 우리가 다른 데 옮겨가면 되지만
이번에 지금 그 일본 이 소재나 부품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출 거부를 하면은 우리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생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구조상 대한민국이 오래 끌면 끌수록 피해볼 수 없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인식 속에서 한국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를 직접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는 것은 절코 아니라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저자수로 해가지고 일본 아베를 만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특사를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자마자 바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만나라는 거겠습니까, 강제징용 그게? 판결이 잘못됐고 우리가 그냥 돈을 전부 다 우리 나라에서 알아서 물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잘했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 해법이 있다는 것이죠. 단계적 해법이 뭐냐고요,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장관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내각이 할 얘기입니까? 단계적 해법을 얘기하는 거나 연구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이제 틀립니까? 얘기하는 것이 나름대로 똑같은 얘기죠. 야당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고 한국당의 지금 이 그 황교안 대표조차도 모든 것을 놔두고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해서 이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제기한 것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저자사를 하냐고요. 누가 말씀만- 인식을 못합니까 지금? 한 말씀만 끼어들면요. 그 지금 이제 최진영 변호사 얘기 중에 그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어떤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지수가 좀 틀렸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때 경제 전문가죠. 또 정치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자, 외교적 해결 노력이라고 하는 주문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변화를 꾀야 될 때다라는 이런 지적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왜 유승민 대표 입에서 이를테면 지금의 일본의 말 바꾸기, 이를테면 일본의 억지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한 비판은 왜 없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선 지금은 우리 정부의 대응 잘못을 탓하는 것은 그 다음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아베 보복 무역지에 대한 우리 여야를 할 것 없이 정치권, 언론 다 모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초당적 대처가 정말 필요한 때다. 그런 부분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저는 번지수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논객들의 발언이 아주 뜨겁습니다. 황장 소장께서도 한 말씀. 지금 국민들 상당수는요. 국익을 위해서 애초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에 개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개월 동안의 대안을 내고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일본의 공격이나 여기에 우리 대응이라는 이런 로드맵은 정권이 준비해야 됐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데서 지금 국정원이 그런 대외관계 무역에서의 발생할 정보 등을 정리하는 역할 아닙니까? 국정원을 그런 해외 정보원 역할로 시킨 데 놓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게 드러났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일본에만 강경하고 북중을 대하는 태도는 그 태도의 절반이라도 좀 이렇게 북중에도 할 말을 해라. 북한에 깨지고 중국에 깨질 때 지금 정부가 비판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이야기만 정치인이 해야 됩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예. 저도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의 여당에서 보는 야당이나 언론의 시각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 편이 좀 돼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돈 못 벌어오는 과장이 아이들에게 나가서 불평불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황장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일본의 무역 이 보복 문제가 이게 65년도부터 쭉 이어온 아주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풀지 못하고 자 지금 일본 외교라인 무너졌죠. 미국 외교라인 무너졌죠.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지둥하면서 야당이나 언론이 뭐 얘기하면은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게 지금 문재인 예. 정권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항의를 하자, 무슨 뭐 반일 감정을 자극하자 이런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요 일본은 오랜 준비 끝에 급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급기야는 우리 집 앞마당에 불이 나 있어요.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국까지 다 포함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서 불을 끄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앞서 황장 소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외교 안보 라인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었고 뭐가 문제인지는 그
차후에 지적해도 저는 늦지 않다. 우선순위가 저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서 나오는 비판 발언들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방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조에 비유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 뭐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냥 뭐 어떤 대목인지 내 기억이 잘.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양문석 이사장, 어떻게 들었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정말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지속돼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선조의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침략자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번 무역 보복에 그걸 주도한 사람,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토하고 그리고 우리의 단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 아까 황장수 소장 그 이야기 했었어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개월 동안 뭐 했냐? 자, 집행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G20에서 아베의 태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장급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홀대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이미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제보복, 무역보복을 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라? 특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특사가 또다시 일본으로부터 철저하게 홀대당하고 오는 모습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게 현재의 일본 아베와 일본 아베 정권과 일본의 선거 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타당한가? 일본을 규탄하는 게 타당한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지요. 일본이 침략자고요.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당사자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빼고 이 이야기 다 됐나요? 전제됐나요? 전제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소리가 높아지셨는데. 한마디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일본이 기습을 했는데 일본이 기습하기 전에 그래 8개월 동안에 일본의 국내에 신일본 주철 주검입니까? 네, 신일철 주검. 네, 이름 복잡하네요. 신일철 주검. 그 회사에 대해 4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징용자가 103만 명인데 4명이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11대 2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재산이 압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일본의 회사의 그 주식이 압류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본이 계속 여러 가지 이 문제에 그냥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싸움을 걸어올라면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선방을 때리든지 아니면 상대가 공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카드가 있어야지.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다가 국채 보상운동 하자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걸 가지고 민족 감정으로 몰고 가지 마요.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욕을 했습니까?
일본을 요구를 했습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재판한 것도 기습이라고 있다고 했지 표현을 했기 않습니까? 때문에 기습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기습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습을 당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먼저 이야기할래요? 기습한 일본의 야비한 의도를 이야기할래요? 왜 기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기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그 정리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우리가 먼저 그 압류를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기습이에요? 어떤 예측을 어떤 예측이 가능했는지를 지금 기습을 당하고 나니까 저게 그 기습의 내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자, 그러면 강장수 상조가 뭐랬습니까? TV에서 롱리스트로 준비 다 하고 있다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근데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게 뭐 준비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습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는 예. 거지. 기습이라고 했으면 기습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습당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자, 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예, 드디어 이제 까마귀가 정확하게 예, 이해를 하고 갑시다.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자, 소리 크게 하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지금 양문석 이사장님,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작게 해주십시오. 예. 이제 당연히 일본 관련해서 강제징용 판결 난 이후에 일본에서 저런 식으로 뭐 하지 말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대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을 차지하는 그런 상품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재 부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일본이 이용했던 거가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뭘 대처했느냐. 그러면 아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권 때처럼 국민들은 아무런 선거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예, 최영희 변호사님 잠깐만요. 또 좀 길어집니다. 지금 책임론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이제 좀 지나쳤고요. 저희가 지금 녹취를 들은 지 오래돼서 좀 시간이 꽤 됐으니까 한번 그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제가 듣기에도 좀 심했는데 정기남 교수 그 표현 막말이죠. 이게 우선 막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자, 그러나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요.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실 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얘기는 대부분 다 막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왜 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초당적 대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정부, 지금 아무리 이 정부가 미흡다고 하고 대처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저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일본의 어떤 지금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다시 정미경 최고위원은 제2의 차명진 의원이 되고 싶은 겁니까? 왜 이 와중에 또 세월호 참사의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국민적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고 막말이 되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 최소한 지금까지 막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소위 막말 인지 감수성이었단 말이에요. 막말 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저는 해당되는 거 아니냐. 자, 그나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 눈치가 있는 분 같아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정무적 그나마 판단을 하니라고. 저는 웃음 터진 최고위가 보여주는 현재 한국당의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희 의원은 저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세월호의 아픔이야 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배설물 발언은 어떻습니까? 배설물 발언도 뭐 최고위원회에서 나올 만한 어떤 품이 있거나 예. 어떤 정복을 찌르는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의 대처가 너무 한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도 지금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예.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사진 찍으면서 3분 발언을 하겠다는 거. 저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근원이라는 게 뭐 쭉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경제계에서도
일본도 손해를 본다고 해서 세계 무역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인들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미 일이 터졌으면 그전에도 물론 경고음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만 일이 터졌으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착착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국민들의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호소를 하는 발언들만 대통령도 쏟아내고 조국 수석도 SNS에다가 뭐 죽창간이 이런 걸 올리고 여당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지금 뭐 19세기입니까? 18세기입니까?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삼성이라든가 이 재벌 총수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백방으로 경제인들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한일 의원연맹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아베와 문재인의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2018년입니까? 유엔에서 그 한미일 업무 오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G20 그 좋은 기회에 가서 짧게라도 야,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하고 대화도 못하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랬으면 모든 문제 시발은 정치면은 적어도 이 정권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경제인 여러분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가자.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어요. 그냥 심파조의 민족주의에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야당들만 지금 들러볶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양문석 이사장 좀 어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북 화해 무드 그다음에 그 북미 간에 있어서의 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에 일본이 끊임없이 뒤에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렇게 경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한일 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의 개인적 감정 아니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그 정당한 요구를 일본이 계속해서 뭉개면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심파라고 그러셨는데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심파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비판하는 것 이것이 심판가요? 자 오늘 또 황장 소장께서 들으셨는데 두 분이 오늘 좀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저 목소리는 큰데 낮게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2017년 11월입니까? 한국에 대해서 삼불 강요를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하지 말고 MD 하지 말고 사드 더 배치하지 마라. 명백한 주권 개입인데요. 중국은 일본보다 그 이후에 더 최근에 수십만 명을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한국 국민, 국군, 유엔군을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자, 중국의 그런 내정 간섭과 또 대통령이 12월 달에 갔을 때 기자들을 2명이나 팼습니다. 자, 그런 데서는 왜 민족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만 민족 감정을 주장합니다. 그때 여권 뭐 했습니까? 그때 여권은 왜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만한 지금 일본한테나 민족 감정을 주장해서요. 이렇게 국민들을 몰아가고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중국은 우리 침략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솔직하게 제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지금 반일 문제가요. 심지어 북한이나 중국의 친중 친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일 문제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보수적의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고 박지원 의원이 사돈남말하네라고 이야기를 저는 유승민 의원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 이야기한 걸 갖고 말해요. 미국이 화웨이를 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압박했었을 때, 그 다음에 사드 그 무역 보복을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듯이 일본이 우리를 지금 공격했을 때 그 비판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본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하면서 국내 문제로 돌리죠.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패널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양문석이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이나 하웨이에 대해서 미국의 그 압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명확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의 이런 열띤 토론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에 지혜롭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베가 이 상황을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